이 모든 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 네, 창녕에서 9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유, 잘못했죠. 그럼요. 100번이고 잘못했어요. 네. 9살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서 4층 높이 그 집에서 지붕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탈출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조금이라도 느끼는 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이다, 반성하는 척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일단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부터 해야죠. 반성이나 할까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아유, 제대로 된 처벌부터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아이를 학대한 계부는 구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딸을 학대한 친모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지금 이런 아동 학대 사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OK에서 여는 말로 제발 좀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부모의 염치 없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내 사랑 그대여 거기 멈춰서요 나 지금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그대 없이 난 이제 단 하루도 살지 못했어 가슴으로 운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내겐 무엇보다 소중했던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날 두고 가네요 내 가슴이 죽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난 아직도 그대의 걱정뿐인데 나에게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날 떠나네요 내 사랑 그대여 거기 멈춰서요 나 지금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그대 없이 난 이제 단 하루도 살지 못했어 가슴으로 운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모습도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마음도 뒤를 돌아보면 서 있을 것만 같은데 돌아보면 그대가 없네요 바보같이 이런 내 속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날 떠나네요 내 사랑 그대여 내 말 들리나요 나 지금 미치도록 울고 있어요 미안해요 나 그대 모습 하나 잊지 못해서 그댈 불러본다 내가 잊지 못할 나의 사람아 듣지 못할 내 사람아 어디 있나요 내게 돌아와요 나 지금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너를 후회하며 살 것 같아서 네가 마지막 사랑 같아서 바로
네, 디셈버의 가슴으로 운다로 6월 17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첫 문을 시작해봤습니다. 네. 아, 요즘 계속해서 오프닝이 좀 즐거운 말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오늘도 역시 참 혀를 차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 계부 얘기가 지금도 딸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이걸 과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신 나간 거지. 4963번님도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오케이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사랑을 한다면서 9살 아이한테 왜 학대를 하는 겁니까? 저도 화가 그러니까. 나고 억장이 무너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 쇠사슬로 그러니까. 목을 감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식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가 지급하는 가정 양육수당이라든지 출산 장려금 최근에 지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왔대요. 네. 그 각종 진짜. 수당 명목으로 90만 원을 네. 받았다고 합니다. 야. 총 이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얘기 들으면서 와,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녕군이 지급 중지를 내렸다. 뭐 이런 기사도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급 중지가 아니라 돈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아유, 정말. 화가 8755번님도 네, 소름 끼쳐요. 사랑한다니요. 저 사람한테 절대 아이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어찌됐든 지금 한 복지재단에서는 심리치료비 전액을 네.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지금 온 국민들이 이 아이가 네. 예, 다시 좀 밝은 세상에서 나와서 밝게 자라기를 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마음의 상처는 정말 깊겠지만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 네. 예, 생각하고 다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4963번님 다시는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네. 하셨고요. 2234번님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세상이 과연 언제 올까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길 바라면서 OK 열차에 탑승합니다 하셨어요. 아, 맞아요. 지금 저희 이제 시작했는데 네. 저희 이제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얼른 좀 오셔서 탑승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저희 오늘 오후 KNN입니다. 함께 해주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후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네. 7842번님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임병환님 네, 행복이가 태어났다고도 저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배꼽이 떨어졌나 봐요. 네. 탯줄 말하는 거죠? 네네. 네. 어제 사진까지 찍어 사진 이거 보내주셨네. 찍어서 사실 이거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도장 만들었어요. 저도 네. 네, 그러고 보니까 탯줄 도장 만들었네요. 근데 애가 네. 이제 커서 그걸 한 번씩 보거든요. 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서 애기 흉내를 내요. 그럴 때마다 하죠. 넌 다 컸으니까 이제 애기 흉내 내면 안 돼. 네. 저는 두 아이 지금 이제 다 컸지만 네. 베네저고리 하나씩은 갖고 있거든요. 네. 한 번씩 꺼내서 너희가 요만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컸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이걸 입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행복이가 나중에 커서 이 장면들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아 내가 이랬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봐요. 우리가 애기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게 이야기를 맞아요. 해요. 네. 밝아지잖아요. 그런 애를 갖다가 이렇게 학대를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만 네. 오늘 3, 4부 이변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너에서 네.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나중에도 다시 또 문자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일명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마련해볼까 합니다. 네네. 이름하여 오케이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볼까 하는데 네. 오늘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 진짜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고민이죠. 네, 밥 항상 먹는 고민이죠. 게 진짜 오늘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을까 고민이고 저녁 먹고 나면 내일 또 뭐 먹지 이게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여러분들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네, 여러분들 점심 메뉴를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쭉 조합을 해서 가장 요즘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메뉴가 뭔지를 저희가 네. 좀 알려드리면 네. 여러분들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 메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오늘 점심 뭐 드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문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네. 어느 순간부터 먹는 게 일이 돼 버려가지고
정말 뭘 먹어야 될지가 고민스러울 때가 한두 맞아요. 번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좀 그런 고민들을 함께 조금 해결해 보고 싶어서 네.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로 OK 여론조사 네. 점심 뭘 드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뭐 좋은 또 그 아이디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도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거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 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 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시니까요. 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뭐 점심 메뉴 아니면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와 전화데이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데이트 신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는 동안에 광고와 함께 이 노래 듣죠. 에너지의 히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나의 몸이 흔들 너는 비틀 이기고 긴 밤 남남처럼 비틀비틀 어색한 몸부림 잘못하면 따돌림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옥동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들라 거기 보이는 당신은 Oh my lady 나와 춤을 춘 그대는 happy lady 내 열정을 뿌려주는 퍼퓸 baby 없었어 난 지니가 네가 어느 밤을 지루했어 네가 내게 말했어 하루하루 흥미를 잃어버린 네가 망설임 없이 마치 내가 지를 알듯이 내게 다가와 얼른 이리 와 눈 감아도 냄새 맡고 바로 뒤로 찾아와 느껴놓은 감마 당신 준비됐나 나는 큐리만자로 하이에나 찌라져가는 너의 숨소리 눈부신 조명 불빛 내 맘은 설레가고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는 없어 리듬에 몸을 맡겨 너와 난 하나가 될 테니까 나 오늘 긴장되네 입술이 바짝 말라오네 기분이 아주 살짝 좋아지네 아 실수 화들짝 따기를 쫙 별이비다는 밤에 굴지의 파워 어디서 힘이 샘솟니 얼굴이 죄송해서 내가 맘에 안 드니 남들은 다 하는데 난 왜 안 되니 승리가 코앞인데 포기할 것 같니 기쁨이 2배 작업은 네가 선배 술술 잘도 들어간다 모두 건배 눈빛을 잘 주고 받는 것이 관건 엿봤다 아싸 야한 밤의 사건 너의 숨결 미끄러져 가는 너의 살결 투철한 결정 정신만이 모두 해결 아니면 뒤집어 힘을 모아서 모두 단결 거칠어져 가는 너의 숨소리 눈부신 조명 불빛 내 맘은 설레가고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는 없어 리듬에 몸을 맡겨 너와 난 하나가 될 테니까 숨겨왔던 나의 지칠 마음의 준비를 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너만 내게 오면 돼 너의 모든 것을 원해 찌라져가는 너의 숨소리 눈부신 조명 불빛 내 맘은 설레가고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는 없어 리듬에 몸을 맡겨 너와 난 하나가 될 테니까
네, NRG의 히송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사이에 와 오늘 여러분들 진짜 다양한 음식들 드셨네요. 그러네요. 네. 아,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네. 결과가 좀 취합이 돼야 되는데 네네.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일단 7842번님 저랑 오늘 점심 메뉴가 같으셨네요. 뭐 물회에 네, 우럭 매운탕 두말할 아하. 필요 없는 맛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에 물이 들어가지만 제가 먹은 물에는 물 대신에 배. 네, 아, 배 배를 채 시원하죠. 썰어 넣어서 양념장에 비비면 자연스럽게 배즙이 나와서 살얼음과 만나서 감칠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네. 그리고 얼큰한 우럭 매운탕으로 하셨는데 혹시 저랑 같은 데 가신 거 아닌지 야 모르겠는데. 냉탕과 원탕을 왔다 갔다 하셨네 이분은. 저도 오늘 물회랑 매운탕 먹었거든요. 아 원래 이렇게 같이 나오는 네, 거예요? 같이 나오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수영 씨가 물회 잘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밥 말아서 먹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물회는 물회대로 따로 먹고 매운탕과 밥을 먹으면 네. 아 그러면 이게 가성비가 상당히 좋네. 좋죠. 네. 보통 얼마쯤 해요? 저는 오늘 금액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계산을 하지 누가 않아서. 사줬어요?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아서. 보약 드시고 왔네. 네. 어쨌든 7842번님 저랑 오늘 점심 메뉴가 같으셨고. 네네. 3159번님. 네네. 점심을 이열치열로 추어탕을 드셨군요. 추어탕도 너무 좋죠. 집에 있는 딸들에게는 야채 볶음밥과 주먹밥 해주니까 잘 먹네요. 아 근데 야채볶음밥이랑 주먹밥 하신 거 네네. 사진 올려주셨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주먹밥 좋아하는데 음. 저는 김 종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김만 있으면 밥 먹어요. 네. 예. 김자반에 이렇게 주먹밥 네네네. 만들면 맛있죠. 그렇죠. 네. 예. 7732번님도 점심으로 냉동실에 있는 미니 돈가스 오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제육김치 두루치기 볶음이랑 같이 먹었답니다. 야 화려하게 드셨네. 네. 뭐 물에 드셨다고 했죠? 네. 그랬더니 875번님이 저보고 물에 맛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광안리 쪽에 갑니다. 네, 제가 가는 물의 집은 광안리 쪽에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 근데 8755번님은 오늘 줄 서서 삼계탕 드셨다고 14,000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게 고기가 아주 쫄깃쫄깃 맛있었습니다. 몸보신용. 그렇죠. 네. 네. 야, 그 보신탕 물에 많이들 드셨네. 자, 여기서 오늘 전화 연결된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네. 네. 이분은 점심을 뭐 드셨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 저희 오늘 오후 KNN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 다니고 있는 유성훈이라고 합니다. 이성훈 씨. 유성훈입니다. 유성훈 씨. 네. 예. 서울에서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 어쩌다. 어쩌다 마주쳤어요, 우리가? 그 라디오 어플 깔아가지고 네. 뭐 들을까 이것저것 하다가 네. 예. 부산 방송인 거 아는데도 듣게 되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서. 네. 그러면 부산과는 크게 인연이 없으신데 예. 서울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방송 들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 예. 성우님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갑자기 뚝배기 감자탕 먹고 싶다면서 네. 네네. 네, 거길로 끌려가서 그거 먹고 말았어요. 끌려갔다고 표현하셨어요, 방금? 뚝배기 감자탕이면 예. 뼈다귀 해장국 뭐 이런 거? 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자탕은 보통 냄비에 나와야 되는데 네네. 한 요즘 그릇씩. 코로나 때문에 좀 뚝배기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1인분으로 먹을 수 있게. 네, 성우 씨는 예. 혹시 뚝배기 감자탕 좋아하세요? 예,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도 오늘 처음 가봤는데 거기가 맛집이라고 한 1-20분을 땡볕에 기다려서 먹은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끌려갔다고 표현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기다리느라 다 지쳤네. 입맛도 잃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또 그렇게 기다리다가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예. 네네. 진짜 근데- 더웠는데 더운 음식 드셨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보통 차장님들이 점심 메뉴 이렇게 선택하셔서 가자 이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특이사항 없으면, 원래 의견 내도 되는데, 네. 그냥 눈치껏 그냥, 맞춰준다고 그냥 따라가는 편이에요, 이게 또 제가. 사회생활이죠. 근데 예. 이분께서 그렇게 가자고 하면 예. 그분께서 쏘시는 거 맞죠?
아닙니다. 에? 더치페이 뭐야? 하세요? 예, 예. 아니 서울 사람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안 그러는데. 네, 여기는 이게 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치페이가.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직장인들 점심 예. 드시고 나오면서 각자 네. 카드로 각자 거 계산하시는 그러니까. 모습들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신입사원 딱 처음에 들어온 경우 외에는 다 각자 계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예, 예. 익히 뭐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예. 들으니까. 네. 네. 근데 사실 매일매일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매일매일 윗분들이 사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밑에 사람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을 못 하니까 네네. 오히려 더치페이가 편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더치페이인데 예. 그렇게 뚝배기 감자탕 안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뭔지 모르고 갔다가 네. 줄만 안 설면 그래도 네. 에어컨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그렇게 줄 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 진짜 힘드셨군요. 저 같으면 예, 한 번 예. 쏜다 진짜. 아유 20분 기다려가지고 먹는데 한번 싸야지. 그러니까요. 네, 사모님 저희 OK 방송 혹시 좀 자주 들으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들은 지는 얼마 안 돼서 네네. 예, 근데 들어보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뭐 방송을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요. 네, 저희 네네. 방송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좀 유익한 정보도 많은 것 같고 네. 또 일하면서 듣기에 좀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신데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 휴대폰으로 이어폰 꽂고 듣고 있긴 한데 네. 그럼 지금 통화하는 거는요? 예, 잠깐 위층으로 올라와서 듣고 있어요. 계단에서 예. 어쩐지 울리더라. 울리는군요. 근데 예. 윗분들이 혹시 이 사실을 아셔도 괜찮아요? 뭐 저도 짬이 없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네. 짬이 전문 용어 나오네요. 네. 어쨌든 예. 이렇게 또 멀리서 저희 방송 들어주신다니까 더운 날 저희는 더 힘이 나고요. 예. 네, 앞으로도 저희 OK 방송 자주 좀 예.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주 네. 듣겠습니다. 네. 방송 이제 탔으니까 예. 신청곡 있으면 남겨주세요.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신청곡이요? 네.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은, B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 와, 나만의 그대 모습. 네. 야, 진짜 짬이 있으시구나. 이 노래 알 정도면 정말 짬이 있는 거거든. 진짜요? 그렇네요. 또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서 2부 때 예. 들려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종종 저희 이렇게 또 문자도 남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모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멀리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꽤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힘이 나네요. 전 그냥 어깨가 우쭐했어요. 야, 이 전국 방송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팍팍 드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나저나 서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더치페이를 자주 하는 거야? 근데 정없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그런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점심을 네.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동료들과 함께 네. 계속 윗분이 사시면 방금 성훈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밑에 직원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네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희는 네. 식권으로 식당이 있으니까 밥을 네.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권 저희 섭외들한테 빼왔거든요. 그 네. 3,000원인데도 예, 아직까지 좀 그게 있나 봐. 7842번님이 회사 네. 점심에 스릴 있는 거 카드 뽑기. 카드 뽑기. 그거 네. 재밌죠. 직장인들한테는 그 아주 소소한 즐거움이지. 그렇죠. 뭐 재미고. 사다리 타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 또 멀리서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유성훈 씨, 전화 연결 너무 반가웠고요. 네네. 여러분들 점심 뭐 드셨는지 여쭤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서 네. 4963번님 오늘 아점으로 짜장면 곱빼기 드셨다고 사진도 올려주셨고. 맞아요. 그래도 다양한 음식을 드셔서 저희가 네. 여론조사 결과를 추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나온 메뉴 중에서 여러분들 좀 네. 땡기는 게 있다 하시면 그러면 내일 메뉴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재밌는데요? 네. 좀 매일 다른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재밌는 의견 보내주신 분에게 선물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 노라조의 고등어 듣고요. 저희는 2부 앵커들의 수다로 뵙겠습니다. 선체, 공채, 갈채, 오리라!
땅에 바다 달리고 달린다 너에게 간다 아등 붉은 생선 동그란 눈알 그대만을 위한 DHA 나는 고등어여라 달려라 어디야디여라 여기야디여라 수평선 저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새우등을 터뜨린 고래처럼 힘이 나면 킹 왕짱 물개처럼 굳은 심지 굳은 땅 굳은 의지로 거친 파도 헤쳐 야무진 몸매 뷰티풀 생선 그대만을 위한 오메가3 나는 고등어여라 달려라 어디야디여라 여기야디여라 수평선 저 끝까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앵커와 함께 뉴스로 수다 떨어보는 시간이죠. 앵커들의 수다. 오늘도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네. 다롬 씨 저희 앞에 일부 네네. 방송할 때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점심 메뉴들 다양한 메뉴가 나왔는데 다롬 씨는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저도 진짜 오늘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오늘 콩국수를 먹고 왔어요. 콩국수. 콩국수 너무 좋죠 여름에. 너무 네. 맛있잖아요. 여름 별미죠. 네. 그렇죠. 확실해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아 여름 별미긴 한데. 그것만 알고 있어요. 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걸쭉한 네네. 콩 국물을 더 맞아요. 좋아해서 음. 그 해운대 안에 재래시장 안에 있는 콩국수 네. 집에서 네. 콩을 받아와서 음. 오늘 엄마랑 같이 먹었습니다. 집에서? 네네. 아. 너무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내일 점심 메뉴 고민되시는 분들 콩국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콩국수 간을 맞출 때 소금으로 하잖아요. 소금으로 하죠. 네. 네네.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네. 설탕으로. 처음 네. 시집 와가지고 아, 콩국수를 그래요? 먹는데 설탕 주세요 하니까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설탕은 왜? 간- 전라도 쪽은 설탕으로 간을 해요? 근데 네.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소금을 주시니까 깜짝 네. 놀란 거지. 왜 소금을 주시지? 짠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어. 소금으로 간을 해야지 그 고소함이 배가 되는 느낌인데. 네. 그렇죠. 달달해야죠. 네, 근데 저희 집은 네.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시고 어머니가 경상남도 남해 분이셔가지고 네. 소금과 설탕 2개 다 넣습니다. 이야. 그거 우리 말대로 해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 단짠 왜 단짠. 토마토 네. 같은 경우도 설탕 찍어서 드시는 분이 있고 네. 소금 네. 뿌려서 드시는 분이 아, 있고 맞아요. 감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네. 그래요? 네, 단맛이 소금을- 강해져요. 소금을 넣으면. 뿌리면은 단맛이 배가 된다고 처음 합니다. 알았어요. 딸기도 왜 이렇게 씻을 때 네. 소금으로 씻으면 맞아요. 훨씬 더 단맛이 강해진다. 근데 뭐 오. 삼투압 현상으로 당도가 네. 올라온다고 야, 하더라고요. 삼투압까지 나오네. 공대 출신입니다. 네. 요거 한번 우리 어. 말대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렇게 김다롬 아나운서가 오늘 콩국수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네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오늘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자원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네. 지금 남북 관계가 글쎄요 좀 네.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네.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북한이 좀 막말을 해도 그 반응 자체를 좀 자제해왔던 뭐 정부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서 대응을 조금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서해상에서도 또 뭐 군사 관련해 가지고 뭐 훈련도 벌어지고 한다니까 지금 한참 꽃게철이거든요. 네. 아 진짜로 연평도 그 백령도 그쪽이 네. 한참 꽃게철이에요. 이분들도 얼마나 또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광주 남구의 한 구의원 자녀가 타 지역에서 남구로 발령을 받아서 어머니가 속한 상인미 소속의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해당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과 1대1 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A씨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진행된 건데요. 이를 두고 한 공무원은 구의원 자녀가 있다면 상급자가 인사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네. 이에 해당 구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본인의 지역으로 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 오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면서 서울에서 혼자 지내면서 힘들어했던 자녀가 합격 통지까지 받은 마당에 차마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인 A씨 역시 자녀인 A씨 역시 자신의 부서와 어머니가 관련이 있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진짜 몰랐을까요? 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없었나?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황제 복무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눴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가 개입을 해서 그 자녀의 출세에 영향을 끼치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부모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닌데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아는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점을 주고 나면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우리 아이 학점이 왜 이렇냐고. 어머. 그 얘기를 듣고 설마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네.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물론 부모들 눈에는 아이들이 아무리 커도 진짜 그냥 어린 애처럼 아이처럼 보이죠.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될 시기가 되면 좀 놓아줄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에선가 그 그림을 봤는데 그 7, 80대 된 노모가 네. 50대 된 아들이나 딸을 업고 있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죽을 때까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보니까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무리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으면 조금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배밭에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그러니까요. 말라고. 네. 괜히 그 오해받을 짓 하면 안 맞습니다. 돼요.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뉴스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8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황정혜 할머니는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치료하면서 다리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악화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했다가 이것을 발견한 건데요. 70년 전에 한국 전쟁 당시 할머니보다 5살이 많던 오빠가 길에서 주운 총기 부품으로 소총을 만들었고 또 실탄을 넣어서 놀던 중에 실수로 총이 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도 이것은 대퇴부 뼈를 건드리지 않고 할머니 그 피부 아래 묻혀서 그동안 통증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총을 쏘았을 때 총구멍에서 나와서 목표물을 맞히는 물건이죠.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화살, 2번 총알. 아니 근데
이게 내 다리에 박혀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네네. 만지면 와. 느껴질 텐데 뭔가 있다는 게. 이게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발견해서 그 7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서 알게 네네.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니까 그 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끌고 이제 데리고 동네 병원으로 갔겠죠. 네, 그 근데 그 당시에. 당시에는 시골 병원이고 맞습니다. 의료 기술이 없었으니까 네. 핀셋으로 이렇게 들춰보더니 아 그냥 뭐 없다고. 네네. 그러고 덮은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렇게 사신 거지. 네. 이게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게 맞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건강상에 크게 불편함이 네. 없으셨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어쨌든 발견을 하셨으니까 네네. 네. 뭐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네네. 3159번님이 K는 뉴스요정 다롱씨 앵하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대요. 네네. 어릴 때 별명이 있었냐고 공대 어. 출신 아나운서님 별명 있으셨냐고 물어보는데요. 어렸을 때 별명은 뭐 다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뭐 다람쥐, 네. 다리, 이름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었고 저는 그 공대였기 때문에 공대 아름이란 말 있잖아요. 제가 공대 다롬이라고 좀 불리긴 했어요. 네. 공대 미녀. 미녀는 아닌데 에이. 이름이 비슷해서 공대 공대 미녀. 다롬이로 불리긴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앞서 전화 연결했던 성훈 씨의 신청곡이죠. 네. 짬이 느껴지는 노래. 예, 비우길리의 나만의 그대 모습 듣고 올게요. 흐르는 음악 소리에 살며시 잠든 그대의 모습 하얀
네, 성호 씨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비유길리의 나만의 그대 모습. 아, 이 노래 고등학교 때 노래방에서 참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올라갔거든요. 네. 그나마 좀. 이 나이 들고 이거 부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들어도 굉장히 힘든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퀴즈 정답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2번 총알이었습니다. 네네. 총알이 박힌 지도 모르고 네. 그동안 살아오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8855번님, 할머님 전쟁 속에서 겪은 할머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가셨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네, 8010번님이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이신데 다리에 총알 박혀서 수술한 자국이 생겼어요. 의료기술이 안 좋았을 때라 상처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네. 지금은 돌아가셔서 현충원에 모셨는데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예, 총알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들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고 계시네요. 네, 1815번님도 버려진 총알이 동네 곳곳에 널려 있었다는 할머니 말씀에 우리 민족의 비극이 생생하게 녹아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총알이라는 걸 실제로 못 보셨죠?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네, 네. 여성분들은. 예. 총알 군대 가면은 저는 뭐 그나마 좀 덜 했는데 네. 그 총알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하는데 그 탄피가 나오거든요. 네. 총을 쏘면 탄피가 있는데 네. 탄피를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네. 못 가요 집에. 그 한 개를 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다 뒤집니다. 네. 예. 그 얘기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네. 진짜 얽힌 일화들이 많아요. 예, 진짜. 탄피로 그 반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5189번님, 세상에 만상이다. 늦게라도 발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빠른 쾌유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총알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4963번님께서 김다롱 아나운서가 콩국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콩국수는요. 차라리 설탕과 소금 둘 다 넣는 게 더 감칠맛 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래요?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저도 설탕 한번 넣어서 먹어봐야겠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달아져가지고 네. 더 맛있어져요. 그러고 보면 팥죽이나 이런 데도 다 소금 넣어요? 네, 저는 소금. 저는 설탕 넣습니다. 팥죽에도 설탕. 네, 네. 저는 소금. 그렇구나. 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 얘기하니까 진짜 이런 것들도 각각의 입맛으로 참 많이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서 그 7842번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이것도 있죠. 순대, 쌈장, 소금, 초장.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아, 진짜 입맛도 다양하고 네, 취향도 다양하신 우리 네.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답 맞추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 장애인 총연합회장이 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 업무상 횡령, 장애인 고용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지부에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킨 뒤 지급한 급여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조 회장은 가상의 장애인을 용역 직원으로 등재시키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72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네. 경찰 조사 결과 조 회장은 이같이 빼돌린 돈으로 평소 대의원 70에서 80명으로 구성된 선거 인단을 관리하고요. 또 10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네. 회장직을 네. 10년 넘게 하면 썩기 마련이에요. 네. 그런 높은 직에 있으면서 뭔가 본보기를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공금을 빼돌리고 이랬다니까요. 네. 좀 너무 괘씸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누군가가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누군가는 못 받는 상황이 그럼요. 벌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장애를 앓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야 될 돈들이 네. 오히려 이제 뭐 유흥비로 쓰거나 그 특정 임원들한테 나눠 돌아갔다고 하니까 네. 진짜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회장이나 임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양심 있는 사람들로.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집 한 채가 이것보다 싼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진정되면서 마을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정부 차원에서 다시 홍보에 나선 건데요. 네. 이에 지역사회는 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것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비껴갔다는 점을 부각해서 그러니까 이곳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비껴갔다는 점을 부각해서 네. 이곳을 광고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은 한 채 1유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의 정답인 이것 한 잔 가격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생두를 수확하여서 한두 가지의 원두를 섞어서 추출하는 기호 음료이죠. 독특한 풍미를 가진 이것은 특히 여름철엔 얼음을 가득 넣고 이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커피, 2번 코피. 잘 들으셔야겠네요. 발음을. 1번 커피, 2번 코피.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의 뉴스 총 정리하는 시간이죠. 1분 뉴스 네. 들어갈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베이징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해외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해외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포항 제철소 안에서는 쇳물을 운반하는 바구니 형태 기차가 쇳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쇳물이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쇳물이 산화해서 붉은색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으면서 일부 시민이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가 국내 공기업 가운데 지난해 경영 점수가 가장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국내 3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형평 채용, 업무 효율, 삶의 질, 4, 재무관리, 복수, 3, 복리, 후생 등 2, 6가지 항목에 대해서 1.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 네. 아유, 네. 어렵네요, 오늘도. 자, 우리 두 번째 퀴즈 나갔잖아요. 네. 많은 분들 지금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 사실 음. 김다롬 아나운서가 보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네. 3159번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보기 이런 식으로 내시면 코피 터집니다요. 저의 사랑이죠. 조금이라도 문자를 많이 오게 하려는 네. 야. 네, 빅픽처였습니다. 이것과 코피는 진짜 상극이다, 상극. 김다롬 아나운서 이거 좋아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요새 냉방병 비스무리하게 감기가 조금 올 것 같아서 네, 이거 네.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많이 마시니까 심장이 떨려. 그러니까요. 저도요. 네. 네. 나이 들었나? 예전에는 3잔, 4잔 마셔도 괜찮았는데. 네. 8010번님도 하루에 석 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다고. 근데 네. 이 돈 모으면 월세 만들 수 있을 듯하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가격도 좀 만만치 않긴 하지요. 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선물 네.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죠.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 가지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3부 때 꽁트가 준비가 돼 있고, 네. 오늘 또 4부 때는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아동 학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도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생각들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차태현의 I love you 듣고 오겠습니다. 후회해 내 사랑을 널 믿은 바보 같은 나를 이제 나 널 보내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하잖아. 왜 떠나려고 하니 내가 뭘 잘못한 거니. 내 마지막 사랑은 바로 너인데 너를 위해 또
떠나버린 너를 너 슬픈 척하지마 사랑했단 말 하지마 나 깨끗이 보낼게 울지 않을게 너를 위해 돌아서는 게 아니야 이미 넌 그에게 갔잖아 내 사랑 내 상처 너에겐 중요하지 않잖아 내게 잊으란 말 하지마 I love you 네 모습 지워질 때까지 그와 행복한 네 모습을 가끔 보여주겠니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3부 넘어오는 사이에 두 번째 퀴즈 정답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커피였습니다. 네네. 네. 저도 워낙 커피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조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 아이스커피는 또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커피를 거의 원샷하는 분위기라서 아니, 요즘 좀 자제하고 진짜로 있어요. 네. 한 두 번 쭉 팔면 없어져.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큰 사이즈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앞서 8010번님이 커피값 모으면 월세 만들 수 있을 듯하다 하셨는데 진짜 비싼 커피들은 하루에 한 잔씩만 그러니까요. 줄여도 네. 네. 큰돈 모이겠더라고요. 거의 뭐 밥값 정도 하지 않아요? 밥값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비쌀 때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카는 그나마 좀 난데 네네. 라떼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추가되고 그러면 이런 비싸잖아요. 것들. 맞아요. 저 네.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마시면 항상 그냥 아메리카노만 저도요. 마시거든요. 네. 네, 생각나네요. 지금 안 그래도 1425번님도 아아가 지금 최고로 생각납니다. 조금 전 신호 때문에 정답만 보내서 죄송합니다. 출첵도 늦어서 죄송하고요 하시면서 저도 오늘 콩국수 먹었습니다 하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코너 속의 코너 네. 오케이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더니 네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점심 뭐 드셨는지를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콩국수 드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서 물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3927번님은 점심에 어머니가 싸주신이겠죠? 네. 도시락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정답도 주셨는데 커피를 매일 석 잔 정도는 드시는 것 같다고 그 이상 마시면 잠이 안 와서 많이는 못 먹고 했는데 석 잔도 사실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2잔까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3잔 이상 넘어가면 잠도 안 오고 심장 떨리고 네. 그래요 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나저나 근데,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요거 진짜 맛있겠다. 반찬이 뭐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도시락만 싸주면 점심 뭐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돈도 네. 아끼고. 근데 물론, 도시락을 싸시는 분 입장에서는 힘들지. 반찬에 뭘 해줘야 되나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진짜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네요. 네네. 네. 0111번님이 여름에는 아이스커피죠 하시면서 정답은 커피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정답 총알이었죠. 1960번님, 2번 커피 맞히신 0111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아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기 왜 그래? 아, 어? 죽겠어 진짜. 아니 진짜 요즘에 계속 힘들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사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은 것도 같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 또 요즘에 화장실도 잘 안 가는 것 같더라. 뭐 예전에는 2번씩 3번씩 맨날 가서 잘만 갑자기 싸더니만. 또 화장실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래. 왜 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나저나 자기 어디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같이 가줘? 아니야, 뭐 병원도 무슨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진짜 피곤해 죽겠다. 저기 거실에 있는 그 서랍 2번째 칸 있거든. 2번째 칸 여기 뭐 있는데? 그거 좀 열어봐. 자기 이게 다 뭐야? 뭐가? 이게 뭐야 이거? 거기 다 왜 보물들 있지. 보물은 무슨 아니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이거 소화제, 해열제, 이거는 비타민 A, 비타민 B? 이건 비타민 다 C고 필요한 것들이지. 오메가 3 이건 또 뭐야? 글루코사민? 아니 도대체 이게 몇 가지야? 한 12개 정도 될걸? 12가지? 아무튼 여보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비타민 D랑 오메가 3 좀 줘봐. 아니 피곤하고 뚜리. 그러면 좀 쉬든지 아니면 어디가 안 좋으면 병원을 가야지. 아 병원을 왜 가? 병원 가봤자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약 먹으면 돼. 아니 피곤해서 병원 가면 결국 수액 한 대 맞고 오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수액 그 보험 돼? 안 돼. 아니 그냥 안 좋을 때 수액 맞고 나면 좀 기운도 차리고 괜찮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지. 아니 그리고 자기 진짜 지금 안색이 안 좋다니까. 아니 뭐 오메가 3 비타민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아니야. 근데 이게 영양제들이 좋아. 요즘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서 다 해결돼. 이날일 때까지 내가 다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는 이 12가지 영양제 덕분이라고.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기도 하지. 아무튼 오늘은 진짜 피곤하니까 글루코사민까지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아. 빨리 물이랑 좀 갖다 줘봐. 피곤해.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빨리. 아니 알았어. 아니 좀 아파 보이니까 내가 일단 봐줄게. 알았어. 자. 역시 좋다 좋아. 근데 갑자기 배가 또 왜 자기 왜 또 왜? 또 먹은 게 좀 뭐 안 좋나? 소화제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소화제. 빨리 소화제 좀 갖다 줘. 정신 좀 소화제, 차리라고. 소화제. 아니 그냥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좀. 무슨 병원이야. 소화제면 충분해. 내랑 같이 가자. 빨리 줘. 병원 가자. 병원. 약이면 돼. 아니 자기가 네. 의사예요, 약사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은 약사에게 받아서 먹는 거지요. 자가 진단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단방약이라고. 집에서 먹는 단방약. 저지하는 사람. 예. 근데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것보다는 네. 대충 그렇게 영양제 먹으면서 좀 참아내면 나중에 좀 그 내성도 좀 길러지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성이 길러지는 거 맞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된다는 김옥희. 그 아플 때마다 계속 병원 가면 병원비 들고 몸 더 안 좋고 차라리 조금 좀 참고 영양제로 버티면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정호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제 주변에 보면 진짜 병원 안 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온갖 약을 다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심지어 본인뿐만이 아니라 누가 옆에서 밥을 좀 많이 먹었다 싶어가지고 네.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네 이러면 바로 소화제 꺼내주고 그렇죠.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네 뭐 이러면 바로 진통제 꺼내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일명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 강영훈 PD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약간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네. 근데 강영훈 PD는 병원을 굉장히 잘 간대요. 그래서 감자탕 감자를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그런 네. 체력인데.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너무 걱정을 해서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그러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건강을 잘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 제발 건강 좀 챙겨라고 네. 되게 꾸중 많이 듣거든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네.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저는 사실 예전에는 저도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어하고 네. 주사 맞는 것도 싫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가급적이면 좀 병원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더 악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편이신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김옥희. 네. 아니다. 영양제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정호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병원비 아끼려고 하는 분들 계시려나? 그러실 수도 요즘 있죠. 웬만하면 뭐 실비 다 들어가 있고 네. 건강보험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싸기도 하고 네. 병원비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또 모르죠. 근데 사실 병원비 걱정하면 네. 영양제를 이렇게 안 먹겠죠. 그런가? 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희에게 문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의견 받는 동안에 앞서 142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정현의 썸머 댄스 듣고 싶다고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정현의 썸머 댄스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네. 일단 병원 가야죠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네요. 네. 약값 더 든다고요? 6969번님 일단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죠. 싸매고 있어봐야 절대 안 낫습니다. 네. 요즘에 실비 처리되니까 편하게 병원 가서 주사를 딱 네, 네. 맞고 오면 된다고요. 8755번님께서도 아픈 거 참으면 안 되죠. 치료는 빨리빨리. 근데 남자들 죽자고 살자고 병원 싫어해요. 내 남자는 그래요. 근데 진짜 남자들 네. 대부분이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죠.
저도 그렇고.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저는 병원 가면요. 네. 더 아픈 것 같아요. 안 아파도 더 아픈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네. 진짜 그 감염되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7433번님 진짜 아파서 병원 가면 희한하게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언제 그랬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죽을 병 아닌 것 같으면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네네. 병원에 갔는데 집에서는 굉장히 열도 좀 높게 나고 근데 막상 병원에 갔는데 저보다 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소한 걸로 병원에 왔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이들 이러지 않아요? 아프다가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안 아픈 척. 그렇죠. 여기가 안 좋니? 아니요. 좋아요. 주사 안 맞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죠? 네. 8755번님 아픈 거 참으면 안 돼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4963번님은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병원비 아끼려고 무조건 참다 보면 건강도 악화되고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라고 역시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된다고 의견도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은 영양제 얼마나 챙겨 드시는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요즘 뭐 챙겨 드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비타민 잘 C? 안 챙겨 먹어져요. 함량 높은 걸로. 네. 그래야 한 해만 먹죠. 센 거 먹어야 돼. 아주 신 걸로. 네. 네. 저도 그거 먹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고함량의 비타민 C 네.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비타민 C 요거 드시면 확실히 피로 회복에 좋아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0162번님 저는 글루코사민하고 비타민하고 먹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쑤시고 힘들어요 하셨어요. 글루코사민하고 비타민하고 근육 쑤신 거하고 별 차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심리적으로 네, 내가 네. 이걸 안 챙겨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괜히 어디가 좀 아픈 것 같고 플라시보인가? 먹었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런 거겠죠. 7330번님께서 저는 오메가3 묵어요. 이거 먹어야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안 먹어도 건강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예. 1825번님 다양한 걸 먹습니다. 홍삼도 먹고요. 밀크시슬 먹고요. 복합 비타민 먹고 오메가3 먹고 양배추 즙도 먹고 네. 칡즙도 먹습니다. 약만 먹어도 배부른 거 살쪄요. 아시죠? 살찌겠다. 진짜 이 정도 드시면 약만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 하면 6431번님은 저는 아예 안 먹습니다. 안 먹어도 건강합니다. 이게 사실 좋긴 한데. 네. 예. 근데 앞서 꽁트에서 보면 정호우가 영양제를 너무 맹신하잖아요. 네네. 일단 이것만으로 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558번님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식품입니다. 네네. 오후 씨 너무 과하게 먹지 마세요 하셨고요. 9731번님도 우리 아버지 너무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오후 씨 완전 우리 아버지 같아요 하셨어요. 3927번님께서 저도 진짜 병원 안 가요. 가야 하는데 이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비타민 이런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전 아프면 2시간만 참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2시간 그래요? 참으면 괜찮아요? 오. 저는 안 괜찮아지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편두통이 네네. 약을 먹지 않고는 안 버텨지더라고요. 편두통이 좀 있어요? 가끔씩 이제 편두통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편두통이 있는데 예전에는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으면 네. 이게 좀 내성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먹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디선가 그 전문가 얘기를 들었는데 편두통은 약을 먹지 않고는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편두통 오면 바로바로 진통제 챙겨 먹죠.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편두통을 알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편두통의 통증이 뭔지를 잘 복 모르겠어. 받으셨네요. 네. 근데 진짜 편두통 있는 분들은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거든요. 6969번님 저는 크릴 오일, 멀티비타민, 루테인, 곰의 힘, 네,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청취자분들 굉장히 다양한 영양제 챙겨 드시네요. 네. 곰의 힘, 사자로 끝나는 거? 네네. 그러시구나. 여러분들, 저희 지난 일요일 방송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OK 쇼핑카트라는 코너가 일요일마다 마련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쇼핑 정보를 드리는데, 지난 일요일에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영양제에 대한 얘기들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연령대별로 추천하는 영양제가 다르고요. 네. 복용 방법도 다 다르고 궁합도 있고. 보관 방법도 다르고 궁합이 잘 맞는 게 있고 나쁜 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고요. 혹시 네, 네. 못 들으신 분들은 예. 다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시면 맞아요.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네네.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네. 다시 듣기 하면은 영양제 관련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9422번님, 여자분들이 대체로 남자분보다 장수하시는 이유가 조금만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랍니다. 네, 남자분들은 조금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아프면 병원 가세요. 요즘 의료보험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근본적으로 남자분들 술, 담배 좀 줄이세요. 건강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대체로 남자분보다 장수하시는 이유가 네. 남자들한테 화풀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네. 네. 근데 사실 여자들이라고 해서 조금만 아프다고 바로바로 병원 달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특히 저희 부모님들, 어르신들 몸이 좀 안 좋다 하시면 제발 좀 병원 가시라고 해도 잘 안 가세요. 맞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오늘은 글쎄요. 너무 영양제에 집착하는 남편. 네.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을 바로바로 가라는 아내. 네. 네. 두 사람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결론이 하나로 딱 아유, 정리가 아프면 되네요. 가요. 네. 가야 돼. 일단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사에게, 그리고 영양제 정보는 예. 오케이에서. 예. 깔끔하게 네, 이렇게 정리를 또 정리해 해드렸네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4부 코너죠.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하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아세조 회장 오민주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창원병원 의료진들이 다른 숙소를 찾아야 할 때 객실을 흔쾌히 내준 AT 비즈니스 호텔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호텔 객실 정보를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 기사를 보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AT 비즈니스 호텔 김재희 사장님, 사장님의 통 큰 결심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도민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이변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OK에서는 여러분들께 생활 속 헷갈리는 법률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속 헷갈리는 법률뿐만 아니라 법적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리죠.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네. 사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고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좀 마음이 무거운 주제를 갖고 오셨잖아요. 너무 무겁죠.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도 많았었고 오늘 저희 또 오프닝 때도 창녕의 그 9살 여자아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에? 왜 그럴까요? 진짜 오늘 저희가 화딱지가 나서 그냥. 그러니까요. 네. 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법률적인 정보가 좀 필요하다 하시면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이렇게 이제 아동이나 네. 노인분들이나 네. 약자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 네. 뭐 가중처벌 이런 거 없어요? 법률상 그런 경우에 가중한다라기보다는요. 이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사정들을 다 참작을 할 수 있죠. 어떤 그래요? 피해자의 상태라든지 피해 정도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약자들은 피해 정도가 더 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양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법 감정과 국민들의 감정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국민들은 정말 이런 사건 보면은 소위 말해서 눈 돌아가거든요. 근데 또 법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좀 괴리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실망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늘 뭐 강력 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네. 또 그게 법원에서 꼭 뭐 봐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또 법원에서 그걸 판단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최근에 창녕에서 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4부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지난 5월 29일 창녕의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요.
9살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네. 당시 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상태였고 몸에는 맞아서 난 상처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아이에게 벗어줬고요. 당시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스팔트 도로를 맨발로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또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 여성은 양말만 신은 발로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준 뒤에 이 아동학대가 의심이 돼서 아이와 함께 창녕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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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그간 친모 A 그리고 친모가 재혼한 의붓 아버지 35세 B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네. 네. 가족이고 부모라면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의붓 아버지 B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이 가족 구성 자체를 보시면 피해 아동만 소외될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아이는 의붓 아버지와 혈연이 아니고 또 이 친모 A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존재로 인해서 그 자기 남편인 B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A와 B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가혹한 학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네. 네. 아이는 친모와 계부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 5월 29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집에서 탈출해서 네.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조가 됐습니다. 네. 이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거해서 학대의 내용을 보면요. 평소에 아이를 목줄로 묶어놨고 네. 네. 설거지를 시킬 때는 목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주는 등 밥을 자주 굶겼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2년 넘게 부모 A, B에게 자주 맞았고 그래서 아이는 이들을 만날까 봐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네. 또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욕조물에 머리를 담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 A와 B의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 학대 도구로 의심되는 프라이팬, 사슬, 막대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이 아이의 목을 비롯한 온몸에 멍, 상처, 골절, 화상 흔적으로 추정되는 물집이 보였고요. 네. 또 구조 이후에 아이의 영양 상태가 나쁘고 빈혈 증상으로 수혈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래보다 체구가 왜소해서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방치 및 학대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살아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근데 아이에게 목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요즘 개들은요 새끼 다 줘요, 간식까지 다 주고. 그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루에 한 끼 먹었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사실 그 편의점 CCTV를 보면 아이가 계속 두리번거리면서도 네. 정말 열심히 먹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짠해서 아마 뭐 부모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봐도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그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네. 옆집으로 이렇게 위험한 그러니까요. 곳을 통해서 네. 간 후에 그 옆집에서 또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배가 고파서 도망간 게 아닐까 먼저. 네. 진짜 목숨을 건 탈출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말 옆에 이웃분이 어떻게 잘 도와주셔서 네. 예, 이렇게 좀 공론화가 됐고 아이가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이제 4부로 넘어가서요.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물론 참 기분도 상하고 안 좋긴 합니다만 조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4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유 3부 마무리하면서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는데요. 네. 제가 4부에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동 학대라는 문제가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그런 소식들인데, 근데 보면은 뭐 친부모에 의한 경우들도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뭐 네. 계모라든지 계부로 인한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았었는데. 뭐 체벌을 하기도 하고 감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건 떠나서 목줄을 했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충격적이죠. 같아요. 네. 이게 쇠사슬로 그러니까요. 아이의 목을 묶었고요. 실제로 그 쇠사슬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학대에 대해서 친모 A 씨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네. A 씨는요 보호기관에서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과 강아지 놀이를 했다. 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네. 맞네요. 네. 참고로 이 친모 A 씨는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원래는 계부인 B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신병력과 관련해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현재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고요. 네네. 추후에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모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계부의 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나아가서 함께 학대를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 계부 혼자서 아이를 학대했더라도 이런 정도의 심각한 학대라면 함께 사는 친모가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재혼한 남편이 내가 전원해서 낳은 아이를 학대하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면요. 친모가 묵인하는 것은 물론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아이 진술로도 양 부모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게 보호는커녕 학대를 당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네. 피해 아동에게 3명의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아이들은 과연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네. 일단 이 피해 아동에게 3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 모두 A와 B, 그러니까 친모와 계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 아동과는 친부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그 3명의 동생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친부가 다른 이 피해 아동만이 이 집에서 철저하게 배척되고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피해 아동이 학대당하는 걸 동생들이 모두 다 봤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동생들은 이 피해 아동에게 원래라면 언니라든지 누나 이런 호칭을 써야 되는데 다들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가족으로 이걸-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피해 아동은 자신의 동생들한테도 가족이 아니라 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또 그래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된 게 아닐까.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현대판 콩쥐 팥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든 지금 부모가 계부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 친모라는 사람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아이들이 지금 남아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현재 이 피해 아동과 3명의 동생들은 모두 법원에 임시보호 명령 결정을 받아서 부모와 분리되어 있고요. 네.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면서 계속 회복하고 있고요. 또 시설에서 신체 치료와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구조 과정에서 더 이상 부모의 집에 살고 싶지 그랬죠. 않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네. 향후에는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유,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지. 큰아빠 그럼요. 집에 가고 네.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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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3번님께서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란 이유로 신고나 학교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234번님은 만약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친모의 경우 정신병이라는 건 거짓이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신체적으로 학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봤다면 그거 자체가 그냥 정서적인 학대 아닌가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방치도 학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계부 B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3일에 경찰이 B 씨를 긴급 체포를 해서 9시간 넘게 2차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계부는 이에 앞서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 14일에는 계부 B 씨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제 그 중에서도 상습 학대라는 죄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계부 B 씨는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 저 이 얘기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름 끼치죠. 네. 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다. 네.
법원은 계부 B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고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요거 말 왠지 한 번쯤 이와 관련된 영화 나오면은 대사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애가 미성년자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할 때 미성년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계부 B 씨 변호인이라면 네. 그리고 뭔가 무죄를 다투거나 뭐 일부 무죄를 다투거나 한다면 네. 그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네. 따질 수는 있는데 결국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건 판사거든요. 네. 그럼 판사 볼 때 아이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렇다면 신빙성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이 가족들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증거가 별로 없고 증인도 목격자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사실은 목격자라고 해도 같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한쪽으로 네. 편파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피해자가 또 워낙 큰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가 또 한 명이라면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아이가 말을 지어내는 데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아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계속 복귀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생각이 그게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수사가 불구속이 기본이긴 한데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수사는요 원래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네. 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요 무죄로 추정하는 게 형사법 대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자체가 예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려면요 법원의 구속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 구체적인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많이 듣는 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그렇죠. 것들 많이 듣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사유인 거죠. 네, 이 계부의 경우에는요. 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을 해서 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단 그 아동 학대라는 게 네. 어찌됐든 물론 아이의 뭐 상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떤 행위들을 말하나요? 아까 안 그래도 방치도 학대가 된다라고 네, 네, 했었는데 아동학대는 통상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신체적 학대는 보통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식의 물리적인 공격으로 아이의 몸에 생긴 상처, 골절, 흉터 등의 흔적을 통해서 발견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응급실 의사들이 발견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 학대는 아이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아이를 외설적인 자극에 노출을 시키는 것, 뭐 음란물을 보게 한다든지 네. 또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이를 모집하는 행위도 될 수 있고 또 아이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또 음란물 제작에 아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학대는요. 정서적 학대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언어폭력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자제력을 잃고 또는 뭐 언어 습관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게 이 심리적 학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늘 아이를 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말하는 것으로 학대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못 잘 하시는 것 몰라요.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끝으로 그 방치 말씀드렸는데 네. 말 그대로 보호와 배려가 제공되어야 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 서비스, 안전 등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아이가 위험이나 또 위생적이지 않은 성장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가 학교에 장기간 결석을 한다거나 음식이나 돈을 구걸하거나 또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가 나쁜 경우 또 위생이 불良하거나 또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의복 착용 네. 등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학대 중에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은요. 뭘까요? 폭행. 복합적 학대입니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아, 네, 복합적 학대가 네.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방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 맡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신가요? 뭐 많은데요. 네. 근데 당장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친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피해가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면서 사건이 진행이 돼서 결국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또 그 사건 이외에도 그 아이 양육권 다툼을 하면서 당시에 아이를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은 뭐 아이들 키워보셔서 좀 다들 아실 텐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 받아야 되고요. 네. 또 예방 접종도 때맞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이걸 다 거의 다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 옷을 제때 사입히지를 않아서 당시 아이가 만 1세,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나이로 3살이었는데 네. 한겨울에 여름 내복을 입고 어린이집에 아이고. 다닌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 아이 아빠의 이러한 그 방치, 학대가 아동 학대 문제로 되지는 않았고 네. 그냥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걸로 종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엄마의 적절한 양육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제가 뉴스 했던 것들이네요. 제가 뉴스 시간에 제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뉴스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애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럴 거면 도대체 애를 왜 낳나. 제일 많이들 하신 얘기가 사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낳았으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 네. 책임을 다할 능력이 안 되면 자질이 안 되면 아이를 낳는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옆에서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 장면에 내가 끼어들어도 될지 맞아요. 남의 가정사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네. 과거에는 사실 뭐 우리 사이에서는 뭐 아동학대 이런 단어 자체도 그렇게 입 밖으로 많이 꺼내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다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인식을 하시고 네.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이 목격이 되면 신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네, 네. 가정폭력 같은 게 우리 집 문제다. 네.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 집에서 해결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일이 커졌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수년 전부터 이 일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뭐 특례법도 많이 생기고 네. 또 맞아요. 그 전담하는 기관들도 많이 생기고 인식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네. 계속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법에 친권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개정 법률안도 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나요? 일단은 지금 뭐 개정이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아동학대 건이에요. 네. 근데 부모한테 여전히 친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권자를 이제 대신할 아이의 법적 대리인이 네. 지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을 해서 네, 네. 판단은 합니다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제 부모가 친권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없을 때 뭐 조부모라든지 이런 좀 가까운 근친 어른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네. 또 그 가해를 한 아이의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와 그러니까, 또 뭐 가족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네. 그 경우에도 제가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긴 했습니다. 네. 네. 뭐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어른이 어른다울 때 우리 아이들이 해맑게 자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요? 사실 이 아동학대라는 게 그 역사가 좀 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수십 년 전에 부모에 의해서 식모로 어린 아이들이 팔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네, 네. 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간 거죠. 네. 그러면서 노동 인력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자녀들을 독립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내 소유, 내 지배하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을 했기 때문인데 네. 그것 때문이지 아직도 아동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네. 인식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한다.
식으로 아이를 학대에 내몰고 사회 간섭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부모에게는요,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서 잘 자라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선택과 의지로 세상에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네. 부모든 또는 그 누구든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7842번님이 한마디 하고 싶네요. 당신이 어른이기 전에 아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예. 의미심장한 또 말씀을 남기셨네요. 네. 예. 어찌됐든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잘 못하니까 이렇게 사회가 개입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난리가 네.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잘못된 부분들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국가에서 너무 이제 가정의 문제를 개입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네. 예. 개입을 해야 될 때는 해야죠. 네,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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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3, 4부에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서 마음이 그러니까요. 좀 가라앉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도 활기차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내일도 저희는 오후 4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꽉꽉 채워서 올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저희 물러갈까요? 네. 아이유의 하루 끝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